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헌정 방송 시네타운 3구 88화 벌써 시작합니다. 빠구리. 나 이거 이준석 쫓아가면서 네.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선거 끝날 때까지 저거 할까요? 빠구리. 그럴까? 저는 라이프 아티스트 존 씨입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파인하우스에서 19호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파인입니다. 네, 무슨 파인이에요? 오늘 오늘 그냥 집주인. 뭐가 없어? 네, 집주인 파인입니다. 네, 88화 파인입니다. 이거 맛있다. 차 괜찮지? 괜찮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여자라도 저도 호남 남자입니다. 단일화하고 싶은 목동 꽃승년 패스vendor입니다. 단일화하고 싶다. 요즘만 칠 수 있는 개그죠. 그러네. 괜찮네. 그 야, 약간 작업 멘트로 괜찮은데. 그치. 네. 약간 지성 있는 느낌으로. 우리 단일화 할까요? 오늘 단일화 하실래요? 괜찮네요. 네.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유대가. 그렇죠. 지난주부터 네. 오늘 선곡 공보물 왔더만.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올 때 형이 들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나 이거 까보는 게 그렇게 재밌다. 근데 이번엔 몇 개 없어. 원래 막 진짜 되게 포스트잇만한 것도 막 오고 막 이러잖아. 한 맞아요. 10몇 번까지 있으면은. 그쵸. 네, 맞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이번에 좀 얇아? 아니 후보 자체가 많이 없어서 후보가 그쵸. 잠깐만 걔들은 안 보냈네? 4개밖에 안 온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구주와 걔는 저기 했어요. 그주와 드랍했어? 드랍했어요. 진짜요? 진짜? 네. 왜? 몰라. 그렇구나. 알게 그 뭐. 포스터 그럼 뭐- 포스터 보니까 약간 그 챗GPT로 그린 듯한 뭐 포스터던데. 이렇게 황교안 이런 애들 왜 안 보내? 부정선거라서. 부정. 부정으로 갈까봐. 네. 선거에 출마는 했는데 부정선거니까 나는 선거 운동 안 하겠다. 왜 나오셨습니까? 그럼? 황교안은 부정선거를 알리러 왔습니다. 뭐 이런 건가? 옛날에 네. 그 지금은 못 나가지만 저기 또 있잖아요. 그 대단하신 분. 어떤 분? 내 눈을 바라봐. 네네. 허씨. 허씨. 네. 허씨 아저씨 그 공보물 보면 꽤 재밌거든. 그래요? 되게 한 번도 못 봤어. 개소리를 되게 진지하게. 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데 여기 공중부양 사진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못 봤고. 네네. 뭐 전경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뭐 결혼하면 전 국민 네네네. 뭐 1억씩 준다 그랬나? 뭐 그런 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재밌는 거 되게 많았는데 네. 지금은 딱 볼 게 사실 뭐 1번밖에 없지 뭐. 네. 근데 2번 봤는데 뭐 개소리 존나 많더만. 그래도 1번, 2번은 최소한 큰 당이니까 네. 뭐 개소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막 되게 짜치거나 막 진짜 너무 구리다 네. 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 거 보니까 너무 구리더라. 그러니까 저쪽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좀 약간 작정했으니까 저기는. 아까 뭐였지? 지 청렴하답시고 그거 하면서 뭐 청렴 영생 뭐 청렴 영생. 부패 즉사. 그러니까 무슨 뭐 예수천국 뭐 불신지옥 불신지옥 이런 불신지옥 거야? 이런 것처럼 청렴 그 너무 구리지 않아? 청렴 영생 발음도 어려워. 그리고 부패 즉사. 즉사는 뭐야? 미친 새끼. 그러니까 이번 당이라고 해서 그 홍보물을 그래도 그럴듯하게 돈 많이 써갖고 찍어낸 거기에 문구 수준이 한심해. 진짜. 저네들 무슨 씨발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어제 TV 토론이 있었죠? 네. 네, 안 봤습니다. 뭐 아니, 뭐 보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욕받고요. 예. 한쪽에 틀어놨는데 이준석이 존나 간죽대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소리 듣는 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걔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킵에 그 인터넷에서 그 키보드 배틀 뜨는 새끼들 그냥 그 수준이에요.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왜 리어카를 왜 타고 다녀요? 몰라. 개고기 파나 봐. 이상한 새끼야 진짜. 그 영상 봤어요? 네. 그 옆에 지나가는 찍고 있는 사람 옆에서 아, 누가 여자가 존나 싫어. 이러면서 아. 지나갔어. 여성분 지나가면서 내가 빠구리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준석 유세 뭐 일정 뭐 이런 거 검색해봤다. 딱 안 나와 이 새끼. 막 팔로우 하고 막 해야 되나 또 팔로우 해주긴 또 싫어갖고. 중심 같은 새끼. 그렇군요. 네. 전 동갑이라서. 네, 뭐. 그렇죠. 네, 욕을 해도 친구네 됩니다. 친구. 네, 친구는 아니고요. 그래요. 이슈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 댓글 후원 그리고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 댓글 달아주신 또 지환님께서 네. 지환님께서 네. 형님이겠죠? 아닌가? 아닐걸? 저도 이글스 팬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도각 버전 선생으로 읽어달라고 네네. 네, 하셨고요. 이글스의 연승 비결은 작년에 부임하신 우승 청부사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지금은 이재명 1등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리더가 참 중요하죠. 네. 리더도 중요하고 대통령이 그치 뭘 안 해도 그냥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니까 분위기나. 네. 그러니까요. 윤석열 봐봐 미친 새끼. 진짜. 오늘도 저기 법정 했던데 출석했던데 나오던데. 그 양반 뭐 백의종군 하겠다고 탈당했더만. 맞아. 탈당 죽어도 안 할 것처럼 하더니. 그러니까. 청의종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의미도 없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나갈 거면 진작 나가든가. 그러니까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이 나간 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지금. 쟤네는 워낙에 그거밖에 없어갖고. 맞아. 참. 그러니까 똥은 다 묻혀놓고 자리만 피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뭐 전혀 득이 될 게 없는 탈당이죠. 네. 자, 유튜브 댓글은요? 유튜브 댓글은 우리 나이트 시네마님께서 네. 쭉 달아주셨네요. 네. 네. 많이 달았어. 감사합니다. 이슈 릴레이 코너 들으며 느낀 점. 3구수 분들의 관심 없다, 잘 모른다. 이꼴 어지간한 일반인보단 잘 안다. 뭐 글쎄요. 저희가 뭐 그냥 관심이 있는 분야는 만 그렇게 아는 거죠. 뭘 알겠습니까 저희가 백수인데. 족밥이죠 뭐. 네. 이 넓고 얕은 지식이 사실 좀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뭐 글쎄요. 네. 잘 모르죠 그래도. 그 이동진 평론가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깊게 파려면 일단 넓게 파야 된다. 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댓글 역시 나시님께서 속보 미 중국 상품 관세 145%에서 30%로 인하 공동 성명 발표 10일 첫 관세 협상을 시도한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키로 공동 성명을 발표. 또 예언해버린 삼구즈 후덜덜덜. 얘들 뭐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 막 관심도 떨어졌어. 뭐 145는 뭐고 그러다가 저 30도 저기서 더 내린다 그러지 않았나? 아닌가? 일단은 30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양쪽 다 원래는 미국에서는 145%를 하겠다 했고 중국에서는 125%로 맞불을 놨는데 사이좋게 115%씩 빼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아니 물건값 흥정도 이렇게 안 하잖아. 미친놈들 같아 진짜. 그러게. 유례가 없는 협정이었죠. 국가 간 협상이 뭐 이런 식으로 돼. 네. 그리고 존씨님이 손재주가 좋으신 이유가 밝혀지는 회차군요. 이건 뭐였죠? 무슨 내용이지 이건? 타짜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그거 얘기해서 아마 도박은 안 합니다. 야 근데 그 타짜 그것도 약간 DNA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혹시 뭐 친척들이나 뭐 이렇게
사촌이나 중에 네. 없어? 뭔가 좀 잘 전혀 치는? 없어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반면교사가 돼서 전혀 그쪽으로. 근데 안 해봤어도 해보면 또 잘할 수도 근데 있지 아마 않을까? 또 뭐 이 잡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하면 또 잘 돼요. 뭐 당구도 잘 치고, 아, 네 다트도 잘 던지고. 아 네. 그러네. 근데 뭐 이제 사실 저는 뭐 성향상 그런 도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한 번도 뭐 카지노를 가본 적도 없고, 네 그냥 재미삼아 뭐 친구들이랑 카드 치고 고스톱 치고 해본 적은 있는데, 네네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보드게임 봉을 몇 번 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재미삼아 이렇게 카드 이런 게 이제 재미삼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렇죠. 예. 그쵸. 시작은 재미삼아야.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점백 재미없으니까 이제 만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지.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될까봐 사실 멀리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시작해가지고 좀 잘못될까봐. 그 강원랜드가 하이원 옆에 있잖아요. 하이원 스키장 옆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많이 가도 강원랜드 안 가게 되더라고.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래 어때요? 어때요? 아 그냥 뭐 잘 모르겠어. 뭐 하는데 약간 사람 너무 많고 네. 그냥 슬롯 몇 번 슬롯도 섹시하잖아. 슬롯 좀 이렇게 만지작 궁뎅이 몇 번 이렇게 툭툭 치다가 네. 그냥 바로 나왔지. 나도 안 맞아 도박은. 네. 자 다음은요. 네. 역시 나시님께서 네. 김강우가 다리를 저는 건 김성철과의 옥상 대화 장면에서 태어날 때부터 저렇다고 언급은 합니다만 투머치 설정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뭐 그 지난번 다뤘던 파과에 네. 아무도 관심 없는 파과에서 나온 뭐 여러 가지 네. 쓸데없는 설정들. 네. 나오긴 합니다. 뭐 예, 저 이야기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네. 쓸데없는 투머치 설정들이 좀 있었죠. 개 쓸데없죠 진짜. 네네. 네. 영화 참. 영화 맞아요. 진짜. 아니 나 곱씹어봐도 네. 내가 우리 방송 다시 모니터링 한다고 이렇게 들어보면서 곱씹어봐도 네. 그 내가 이거 되게 별로였어라고 얘기했는데 음. 사실 되게 별로인 부분 중에 일부만 얘기했던 거야. 맞아. 그치. 별로인 거 진짜 얘기할 거 되게 특성이죠. 많은데 또 애플 네. 팟캐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87회차 영화 파과에 대한 네. 이행시 파이님이 읽어주시죠. 파괴된 것은 과일이 아니라 영화가 정한 캐릭터의 설정과 내러티브일지도. 선생님 허리는 괜찮으신가? 점점점. 선생님은 누구지? 선생님이 이혜영 선생님이 선생님 아닌가요? 것 같아요. 겠지. 네. 허리 다치셨나? 네, 뭐. 갈비뼈가 갈비 다쳐가지고. 맞아. 한번 네. 부러졌다고. 네네. 참. 그래서 끝날 때까지 쭉 안 좋으셨다고. 이 댓글 다신 분은 남쪽의 관객님이시네. 남쪽의 관객. 뭐 남쪽에 계시는 분. 남쪽에 사시나? 그런가 보네요.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부산에 좀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 지역이 네. 잡혀? 지역이 잡혀요. 그래요? 부산에 네네네. 뭐 우리 아는 분들만 해도 꽤 되지. 산지님 계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쪽에 남쪽은 음. 그쪽이 아닐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메일은 있나요? 메일은 없습니다. 네, 저희 메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메일 주소는요. 네. CINETOWN 숫자 39 @gmail.com이고요. 네, 시네타운39 gmail.com이고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숫자 39 팟캐스트, 숫자 39 PODCAST 이렇게 검색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시네타운 숫자 39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와서 팔로우,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듣고 계시는 플랫폼이 유튜브나 애플 그리고 스포티파이시라면 네. 별점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팟빵에서 들으실 때는 꼭 다운로드해서 들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슈 릴레이 가보죠. 네, 3부주의 이슈 리포팅. 이번 주에 핫 이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네요. 3구 이슈 릴레이. 근데 일단 이번 주에는
제일 핫한 건 뭐였지? 제일 핫한 거요. 지금 뭐 대선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뭐 대선 네, 정국이기 대선이라 때문에 대선판. 네, 사실은 음. 그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네. 사실 이거 뭐 그냥 판도가 거의 정해진 정해져 거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갖고 사실 그렇게 막 열기가 솔직히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 그쵸.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있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얼마나 보수를 땡겨오느냐. 보수를 많이 땡겨오느냐가 그렇지. 굉장히 관건이라서 뭐 지난주에 이제 김상욱 의원도 음.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고 아 네. 울산에 네네네 지역구를 둔 그쵸. 김상욱 김상옥이냐? 김상욱 김상욱. 아 네네. 옥이구나. 표정이 되게 좋아지시던데. 아 많이 좋아졌던데. 네네. 어, 아무튼 뭐 그런 거 정도지. 네. 뭐 예전처럼 이렇게 뭐 강대강의 이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야 근데 참. 뭐 언론에서는 3강이래 3강. 이준석 말도 안 신발 돼. 뭐 5%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이준석을 왜 아니야. 자꾸 잡아준지 모르겠어. 진짜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10%도 안 나오잖아. 우리 파이니가 나가도 그거보다 나오겠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군수 후보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군수 후보지. 네. 이준석 장학생이라는 소위 말을 듣는 언론인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야, 뭐. 진짜. 야 삼성은 돈이라도 줬지 이준석한테 뭐 받아 야 시알리스 받아 먹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그 새끼 가진 건 시알리스밖에 없잖아. 그래. 해외 아 공부하는 이 새끼. 네. 네. 하여튼 네. 그럼 제대로 존 씨의 이슈 릴레이부터 가겠습니다. 뭐죠 네, 이건? OECD라는 그걸 아시죠? 네. OECD라고 네. 있지. 네네. 그 OECD에 속한 나라 중에서 목표님 그 엥겔 지수라는 단어 아세요? 엥겔 지수 알지? 네. 그 뭐 먹는 거잖아. 네, 그렇죠. 먹는 거에 쓰는 비중이 네. 가장 뭐 비중을 뜻하는 말인데 그 엥겔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높은 나라. 네. 일반적으로 엥겔 지수가 높으면은 네. 뭐 저소득층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건 그쵸. 뭐 옛날 얘기고 네. 지금 오히려 음. 약간 돈이 많을수록 엥겔 지수를 좀 플렉스하는 느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있죠. 할까? 근데 네네네네. 예전엔 프랑스란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렇게 좀 음. 미식으로 좀 유명한 나라들이 먹는 거에 엥겔 지수가 좀 진심인 높은 애들. 네 그런 나라로 손꼽히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작년 말부터 근 반년 동안 엥겔 지수가 치솟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 일본인데요. 아하. 네, 일본의 쌀값이 지금 엄청 급등해서 우리나라의 쌀의 거의 한 2배 이상 가격을 그게 엥겔 지수가 올라간 게 쌀이 네, 쌀값이 쌀값이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일본 우리 네. 놀러도 자주 가고 네, 뭐 가보면 항상 야 음식이 맛있고 싸다 그걸로 유명해서 많이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되게 전반적으로 그 식재료 값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싼가 보다. 우리나라가 역시 비싸.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네. 단순히 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엥겔 지수가 네, 달라질 맞습니다. 정도로. 그러니까 뭐 작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해가지고 거의 2배 이상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었어. 네, 그래서 5kg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2만 원 돈 하는데 일본은 지금 거의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거래를 하고 그래서 있다고 하고요.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면 쌀 쌀 산다고. 산다고. 네. 그것도 막 그리고 뭐 그 지금 제한이 때문에 네. 몇 킬로 이상 못 사가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쌀 어차피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제한들이 다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고도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례가 없었죠. 네. 네. 일본 쌀이 되게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일본으로 여행 가면 쌀 굉장히 맛있잖아요. 밥이. 솔직히 맛있어. 네,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그렇게 쌀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또 완전 품귀 현상 때문에 구매를 하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도 편의점이 많잖아요. 네. 편의점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보면은 원래는 밥으로 된 도시락이었는데 면으로 바뀌어 있다든지 빵으로 바뀌어 있다든지 이런 상태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사실 그래도 좀 들여다보면은 일본의 어떤 정치, 문화, 역사가 통합된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 세상에서 좀
협동조합이긴 한데 되게 이상한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일본의 전농이라는 협동조합하고요. 네. 바로 우리나라의 농협입니다. 음. 약간 어떤 협동조합의 기치를 잃어버리고 조금은 이런 어떤 카르텔 형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농협이 거의 전농하고 비슷한 느낌인 일본의 전농하고 비슷한데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것들을 보면은 이런 전농과 그런 정치 세력들의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표를 받으려면 쌀값이 내려가는 걸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참여연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보호해주다 보니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쌀값이 계속 그러니까 전농이 계속 그 쌀을 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일본이 사실 쌀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해외 문호 개방을 이후에 급격히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사를 짓는 인구들이 많이 되고 도시로 빠지고 나서 생산량이 좀 많이 급격히 줄어드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농사를 져서 많이 가져가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일본 자국 내에서는 좀 감산 정책, 간반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쌀의 가격을 그러니까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감산 정책을 쓴 거죠. 그랬던 그 정책의 어떤 결론이 지금의 어떤 이런 쌀값 폭등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쌀이란 게 농산물이란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 유통, 뭐 보관 네. 그 세 가지에 따라서 결국 가격이 결정이 되고 네. 그러는 건데 그 전농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쌓아놓고 안 팔고 있어갖고 가격이 네.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정치적인 이슈란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정부미라고 해서 나라에서 그치. 비축해두는 쌀이 있잖아요. 네, 네. 일본에도 비축미가 있습니다. 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비축해놓은 쌀을 지금 거의 한 뭐 40만 톤 이상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농협인 전농에서 네 가지고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일본은 일단 그 농민들한테 그 지원금을 줍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지원금을 주는데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농협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농협에다 다 갖다 맡겨요 돈을. 네 그리고 농협에서 다시 다 그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수매도 다 농협에서 해가죠. 그리고 뭐 일본은 또 이제 정부미로 비축을 하고. 근데 이제 그 해 생산된 쌀에 남은 쌀들을 이제 정부에서 비축미로 구매를 하잖아요. 다시 네. 제값에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협 입장에서는 비축미가 다시 농협에 전농에 들어왔잖아요. 그걸 그냥 쥐고 있다가 지금 쌀값 엄청 올랐잖아요. 쥐고 있다가 연말에 다시 정부한테 팔면 돼요. 그러면 농협 입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쌀값 폭등의 이유로 밝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뭐 그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사실상 제일 큰 문제는 그런 정경유착의 그런 문제가 제일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야, 그래도 되나? 걔들도 쌀이 주식인데. 야, 근데 또 이거를 깊게 파보자면 그 우리나라에는 약간 재벌 세습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정치 세습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어떤 그 정치 가문이 있으면 그 가문들이 계속 그 정치 세력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 일본에 지금 뭐 3대 4대째 내려와서 이렇게 계속 정치 그런 어떤 걸 쥐고 있는 게 굉장히 세습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일본은 진짜 보수적인 나라인 것 맞습니다. 같아. 그래서 그 정치 세습뿐만 아니고 네. 그 막 몇 대째 뭐 가업을 승계하고 이런 것도 예전에는 우리가 막 일본은 막 장인 정신이 있어서 뭐 몇 대째 승계를 한다니 근데 사실상 그 신분제야.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쌀집
아니 그 뭐 무슨 우동집 하던 사람은 정치를 못 하는 거야. 그게 약간 신분제로 명확하게 네. 있는 것 네. 같아. 근데 나도 근대 일본 역사를 조금 뭐 에도 시대부터 해서 뭐 좀 책 같은 거 좀 보면서 그쪽을 좋아해서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야 무슨 그때 사초 동맹에 뭐 사스마하고 뭐 조슈 그 두 개의 가장 큰 번이 동맹을 해서 네. 그래서 그때 뭐 메이지 유신이 벌어지고 근데 걔들이 그 가장 강력했던 두 번인데 네. 걔들의 후예들이 아직까지도 그 일본을 다 맞아요. 장악하고 있어. 네, 네. 그 도대체 언제야 지금 그러니까요. 몇백 년째 그냥 그 걔들이 그러니까 뭐 아베 이런 애도 그쪽 네. 애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는 일본의 해군, 하나는 일본의 공군. 네. 이렇게 두 군데를 또 그 일종의 한 집안에서 나눠 가져서 거기서 모든 총리가 다 나오고 네. 모든 주요 정치인이 다 나와.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현실이고요. 사실 그렇게 정치 세습이라든가 정경 유착이 카르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사실상의 선진국의 위치를 잃고 있죠, 지위를.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본이 아직까지 얼마 전에 일본 다녀오잖아요, 그렇죠? 작년이었나? 네네네. 일본은 아직까지도 카드를 안 받는 곳들이 많아요. 현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 기술 좋다는 일본이 그 시스템 하나 못 만들어서 카드를 안 쓰는 건 아닐 거고요. 아직까지 일본에는 모르시겠지만 금융실명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검은 돈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그런 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국가적 위상이나 네. 뭐 경제력에 비해서 솔직히 또 후진국이야.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자국민들도 이미 뭐 자기네 나라는 선진국의 그런 위상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우리가 내일 방송에서 말할 해피엔드 영화도 보면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토리 세대에 대한 단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 이슈를 들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은 약간 문화적으로 그 장인 문화를 되게 존중해주고 네, 그 가업을 이어받는 걸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전통을 이어받는 그죠. 느낌으로 되게 그거를 잘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형태로 그걸 네. 인식을 하는데 정치는 사실 권력인데 그렇죠. 그거를 이어받는 게 거. 세습을 하는 걸 되게 당연시 여기고 네, 그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받아들이는 게 아직까지는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텐노가 천황이 아직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저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또 봉건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거주지를 이전하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역의 텃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펀세쿨자 고이즈미 그 사람 신이치로. 고이즈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총리 네네. 고이즈미의 네. 아들이죠. 아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약간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바보잖아. 네. 그런데도 그냥 그러니까, 그 고이즈미 그쵸. 아들이고 뭐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이유로, 내 생각에 걔 뭐 조만간 총리 될 것 같아. 그 길을 가고 있어. 네. 근데 다들 일본도 사실 맘만 먹으면은 뭐 정치 개혁 왜 못해? 그냥 아무나 나와서 똑똑한 애 와서 하면 되지. 근데 그거를 못하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도 하던 분들이 하셔야지. 약간 이게 그냥 깔려 있나 봐. 맞아요. 우리나라 같았어 봐. 저 새끼 뭐야? 뭐 이러면서 한 방에 날아가잖아. 예전역에 날아갔지. 반기문 뭐 이런 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우와 유엔 사무총장 이러고 있다가 뭐 바보짓 몇 번 하니까 병신 뭐 이러면서 야, 바로 까이잖아. 네. 네, 그래서 저의 이슈 릴레이는 일본의 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네, 두 번째는 목팬님 뭐 말씀해 이거 주시죠. 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원래 그 칸의 복장 규정을 갖고 얘기할까 했는데 네. 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칸에서 네. 뭐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복장을 규정을 그
레드카펫에 서는 복장과 또 뭐 지나치게 긴 드레스. 솔직히 지나치게 긴 드레스는 내 생각에 그냥 뭐 안전상 이유 이거는 솔직히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솔직히 그냥 벗고 나오지 마라 이거 아니야. 네. 그쵸 뭐. 그치. 그래서 뭐 누드톤 드레스를 입으면 안 된다. 노출 규정을 어, 사실상 받은 거죠. 네. 근데 또 웃기는 게 노출 규정을 해서 네. 이번에 여기 걸린 또 배우가 또 유독 아시안이잖아. 아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아, 왜 퇴출됐어요 그러면? 아 그래서 못 쓰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네네. 그 사람 한 명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중국계 뭐 누구던데 여자던데 응옥진? 옷은 좋더라. 아유, 또 검색을 해버렸네. 제가 기억이 확실하진 않는데 칸에서 한 10년 전 뭐 그 사이에 그런 긴 드레스에 걸려가지고 어떤 여배우가 넘어져가지고 뭔가 사고가 났었던 그런 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노출 너무 심한 노출을 못하게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노출을 지나친 노출을 삼가하라는 것도 이유도 좀 알겠어. 우리 또 우리 비앙카 씨 네. 그 말도 안 되는 옷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기까지 가버리면은 저건 좀 안 된다라는 그냥 암묵적인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칸에서 또 유독 누드톤을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이런 규정 자체를 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게 맞냐 표현의 자유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더군다나 표현의 그쵸. 자유 프랑스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네. 모든 건의와 룰에 도전하는 게 예술 중에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수 있는 영화제에서 그것도 네. 아카데미도 아니고 깐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래도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렇죠.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휴양지고 바닷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자유로운 노출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가보셨어요? 네. 니스 옆에 있다며. 네, 니스 옆에 있습니다. 니스는 가봤는데 까는 못 가봤네. 네, 네. 좋아 보이더라. 네, 좋습니다. 호텔도 좋아? 좋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얘기가 뭐 네.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저도 뭔가 좀 비판의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네. 사실 좀 잘 음.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올렸어.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저도요. 반대하는 네. 입장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비앙카가 되냐? 이건 좀 그것 좀 그렇죠. 아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걸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랄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도라이들을 걸을 수 있을까? 그게 복장에서 시작됐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 뭔가 규범과 약속 이런 거에까지 생각이 좀 닿아서 사실 나도 완전하게 결론 내리지 못한 주제야. 지금 뭐 사실 그 이쪽 진보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도 기독교에서 좀 많이 기독교계 쪽에서 좀 많이 그걸 갖고 과장하긴 하는데 그쵸. 그런 얘기들을 해. 차별금지법이 뭐 통과가 돼서 뭐 그게 되면은 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 여자들 뭐 탈의실 이런 데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게 직원이 말렸겠지. 그렇죠. 난 여자다. 네, 성기는 남자지만 정체성은 여자다. 정체성은 여자다. 이러면서 그 업소를 고소해. 업체를. 그 이겼어.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까지 가면은 좀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례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면은 뭐 남자가 뚜벅뚜벅 여탕에 걸어 들어가서 나는 여자다 막 이러면서 주장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어. 아 우리나라 사회가 네. 일단 미국도 아니고 음. 최소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네. 이게 깊이 들어가면 난 기본적으로 뭐 LGBT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임에도 네. 뭐 이런 도라이들은 어떻게 막아야 될지 물어보면 사실 좀 대답하기 궁색한 부분이 있어. 그냥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과 뭐 사회적인 규범, 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좀 보수적인 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긴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길에서 그냥 벗고 다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일감으로는 제 이슈와 마찬가지로 내일 우리가 이야기할 영화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차별에 관련된 느낌. 차별과 자유와 뭔가 글쎄요. 딱 그 사건만 규정을 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오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는 사실 그래갖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이 뭐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되게 그 남자의 성은 남자와 여자도 있지만 여자가 있고 남녀가 뭐 서로 사랑을 하고 하기도 하지만 뭐 남자끼리나 여자끼리 하는 것도 뭐 많이들 괜찮다라는 그런 교육을 법적으로 시켜야 돼 갖고 막 그러면 우리 애들이 전부 다 C8 게이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걱정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그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뭔 개소리야 이랬는데 집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이런 게 우리 집에 웬일인지 있어. 그래갖고 좀 있겠죠. 좀 봤다? 네. 근데 좀 내가 봐도 이 자유주의자 LGBT 목표가 봐도 좀 생각보다 그런 메시지가 많어.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어. 뭐 너는 왜 남자끼리 뭐 친하게 지내니? 뭐 너 게이 아니니? 뭐 이런 거 하면 그렇게 친구를 그렇게 놀려서는 안 돼. 뭐 성이란 것은 뭐 다양한 뭐 존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쭉 있어. 그래서 야 이게 아니 뭐 그런 교육이 뭐 나는 교육을 하는 것 자체는 오케이인데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 교과서에. 교과서에 있을 일인가? 싶은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그런 좀 과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게까지 무시하긴 어렵겠다. 글쎄요. 또 이제 생각이 또 들더라고. 네, 우리나라 워낙 보수적인 나라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뭐 해결법 자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지만 물론 이제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북유럽의 나라들이라든가 독일만 해도 뭐 이렇게 혼탕, 뭐, 사우나, 혼탕이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보수적인 나라들의 특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남녀 이분법적인 사고가 딱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LGBTQ 어쩌고저쩌고를 다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되냐, 화장실을 뭐 10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뭐 북유럽이나 아까 독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난 찬성입니다. 그런 화장실이나 그런 뭐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되면 오히려 뭐 반감이 좀 덜 하고 아예 그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도 어떤 이슈도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은 해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뭐 우리나라에는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참 우리나라 웃기는 나라인 것 같아. 되게 성적으로 엄청 규제를 하고 보수적이랍시고 하는데 막상 뭐
불법 성매매 이런 거는 뭐 진짜 많고 네. 뭐 할 놈들을 다 하고 우리 또 이번 주 내내 우리 기현이께서도 네. 해갖고 얘기 많잖아. 네. 웹툰 작가인가요, 기현이? 기현이라고 있어. 기현에 있어. 네. 아주 귀엽게 웃고 있더라고. 네. 사진 공개됐죠 오늘. 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지하예요? 지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긴 어려운데 사람마다 또 관점도 다를 거고. 네. 그런데 확실히 존 씨가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규제를 풀고 네. 좀 그러니까 감출수록 뭐든지 좀 안 맞아요. 좋아지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성이란 거는 그냥 우리가 다들 달고 있는 고추처럼 네. 너무 감추려고만 들어도 안 되고 네. 너무 드러낼 필요도 없고 적당히 그냥 자유롭게 그래서 좀 감추려고 들수록 어쨌든 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그런 경우인 것 같고. 네. 계속 음성화를 시킨 네. 꼴이라서. 네. 그렇죠. 좀 양성화하는 것이. 네. 국내 문화 자체가 어떤 그 자유라는 개념을 좀 어떤 구속에 의한 자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학교라든가 군대라든가 회사라든가 단체에 구속되어 있는데 뭔가 나와서 일탈을 자유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자유라는 의미에는 그 어떤 한계나 한정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칸 복장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복장 규정 이런 거 좀 없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큰 틀에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뭘로 트나요? 응? 그 주제를 좀 다른 걸로? 뭘 들어? 아니 뭐 칸 복장 규정 하려다가 다른 거 하려던 거 아니야? 아니야. 네. 그냥 이 정도 얘기하고 네. 어차피 이건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라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예. 네. 청취자 여러분의 그런 어떤 사연도 생각도 저희한테 사연으로나 아니면 댓글로 이렇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파이님은요? 저는 뭐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가장 지금 핫한 이야기 지기현. 네, 지기현과 룸사롱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룸사롱 어떨까 검사. 합니다. 네.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 그 공개를 했어요. 네, 네. 그렇죠. 지기현이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 아마 옆에- 종사자가 찍어서 올린 거, 뭐 제보를 한 거겠죠? 그게 네, 뭐 이야기가 들어보면 좀 제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제보를 받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서 이제 제보하는 분이 또 그러니까 생기고 처음에 그런 게 아닐까 김용민 싶어요. 의원이 제일 네. 먼저 국회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네. 김용민 또 누구지? 김규태 의원인가 또 뭐 또 김기태 김기태? 의원. 네. 맞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닮으신 네, 네. 그분이 또 계속 이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직연이 그러니까 정확히 맥락을 보면 아마 그게 작년 여름쯤에 아마 다녀온 그런 것 같아. 그 사진으로 네, 뭐 사진만 보고 봤을 때는 네, 근데 일단 그런 식의 어떤 접대 그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접대성으로 뭔가 판결을 대가성으로 이렇게 계속 남발을 했던 게 아닌가. 네, 크게 뭐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일단 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에서 그렇죠. 공무원의 경우 뭐 네. 대가를 떠나서 100만 원 이상 맞아요. 뭔가 접대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안 되는데 네, 그 뭐 소위 룸사롱이란 데가 기본적으로 1인당 100에서 200 이상 무조건 나오는 데라서 네네. 일단 뭐 누구한테 접대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죠. 네. 네. 자기 돈 내고 그냥 먹지 않은 이상 이건 무조건 불법.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 접대를 해준 사람이 결국은 뭐 사건에 대한 청탁 내지는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뇌물성이었다. 네.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이지. 그거는 법복을 벗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고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지. 네. 바로 수위를 입어야 되는. 그럼 지금 누구와 있었냐가 참 중요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것까지도 이미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기현은 계속 자기 아니다, 나 아니라고 막 이러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까였죠. 네.
그 아마 그쪽 윤석열이나 네. 네, 그쪽 이제 네. 그 윤석열 카르텔 네. 쪽과 그쵸. 그러니까 내란 카르텔과 연관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인물이 연관이 돼 있다. 네. 근데 하고. 우리가 내란 사태를 겪으면 윤석열 정부와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다 알게 됐잖아. 네. 이 카르텔이란 거는 네. 그냥 다 카르텔이야. 그러니까 지기현이한테 그 사건 청탁을 했던 예를 들어 뭐 그 기업가가 됐건 네. 뭐가 됐건 네. 어쨌든 판사 뭐 자기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고 판사를 접대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럴 사람이면은 네. 저쪽하고 무조건 연결이 돼 있어. 음. 한 달이 건너면은 다 알아. 네. 그쪽 사람들은. 그렇죠. 어차피 법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를 뭐 윤석열 쪽 검사 쪽 라인이나 아니면 뭐 윤석열의 술 친구 라인들이 나 아니면은 그 룸사롱 라인들이 또 뭐 저기 뭐 누구랑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라인이 있겠지. 네. 룸사롱 라인이. 네. 그렇죠. 그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내란 수계하고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내란 수계하고 아니면 룸사롱 수계하고 둘 중에 하나가 네. 알고 네. 이 새끼 봐라 요거 우리가 요게 있네 이러면서 역으로 협박을 했을 가능성도 성도 있지. 네, 있다. 야 너 그때 야 술 얻어먹고 네. 접대받았더라 룸사롱에서 우리가 요거 갖고 있는데 근데 야 너 그럼 어떻게 임마? 야 규현아 일로 와봐. 야 형이 이거 어떤 걸 해줄게. 내가 저기 또 우리 선배랑 또 이렇게 알다 얘기해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말을 또 잘 통해.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야 근데 그 윤석열 구속이 이거 솔직히 맞냐?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생각해봐. 맞지? 그거 근데 아마 검찰에서 바로 항고할 거야. 항고할 거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 너의 본분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회유를 좀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우 있다. 네.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수사가 들어간 사건인가요? 수사는 아직 안 들어가. 수사는 아직 안 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네네. 지기현이가 했던 그 아까 파인이 얘기했던 네. 그 시간으로 계산해서 네네네. 윤석열 네. 풀어주고 네. 그러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것도 뭐 지금 내란 재판 뭐 김용현이나 뭐 윤석열이나 다 재판 같은 거 네. 전부 다 비공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걔들 포토라인도 안 세우게 막 지하로 이렇게 막 하이패스 싹 그렇지. 들여보내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네. 결국 다 여기 모가지가 딱 룸사롱 수기한테 모가지가 딱 잡혀서 한 게 아니냐라는 네.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렇죠. 사진도 오늘 나왔고 네. 그러니까 또 지기현이는 쫄아갖고 또 갑자기 비공개에서 공개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네. 그렇죠. 갑자기 태세를 좀 바꾸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지기현이 그 내란범들 죄다 재판하거든요. 그렇죠. 김영현이건 뭐 저기 다 한 거라서. 그치 이 정도까지 갔으면 내 생각에는 이거는 사법부에서도 네. 존나게 쪽팔릴 일이기 때문에 나 다음 주 이 방송 나가는 이번 주 안에 지기현 뭐 날아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판사에서 옷을 벗는 거는 나중 일인데 일단은 지금 재판에서는 무조건 배제가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 같아. 일주일 안에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들 내에서 자정작용을 네. 지금 요하면서 계속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는 거. 그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지? 중앙지법이었나요? 거기서 되게 그냥 우리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지기현도 오늘 그 그러니까 판결이 아니라 재판 전에 지금 자기 그런 적 없다, 추호도 그런 적 없다라는 식으로 뭐 소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긴 삼겹살을 좋아하고 그렇죠. 소맥이나 마시지 네. 룸사롱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이랬다가 근데 바로 그냥 룸빵에서 룸빵 사진 발견이 빡 돼버렸죠. 걸렸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이 이야기를 더불어서 사법부의 어떤 개혁이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건너서
내란 재판소가 특별 재판소가 어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좀 하고 싶었습니다. 내란이 이게 뭐 씨발 그냥 무슨 법을 그냥 뭐 단순히 교통법을 위반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네, 일반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면 사실 뭐 좋겠지만 지금 사법부가 저렇게까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면 네. 우리가 내란 같은 상황은 정말 엄중하게 재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 내란범들과 같이 이거를 이야기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쵸. 저 내란범들 그 지난주에 또 밝혀진 게 그 계엄 당시에 국힘 의원들과 통화했던 아, 그쵸. 네, 목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윤석열의 비하폰 통화 목록이 나왔는데 뭐 네. 나경원 또 추경호 추경호, 고성국이 존나 나왔죠. 고성국이 존나 나와. 고성국 뭐야 이 새끼. 유튜브 하다가 잡혀가게 생겼어. 아니 그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고성국한테 존나 자문을 구한 거야. 그리고 김문수도 나왔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이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법이 통째로 지금 오염되어 있는 요 상황에서 네. 네, 지금 요 내란 법정에서는 특별재판소 이건 뭐 거의 그 나치 전범들 그쵸. 재판하던 네.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렇죠. 뭐 무슨 특별 뭐 거의 뭐 재판소 있었는데. 반민특위 어. 수준이 되겠네요. 네, 그죠? 그리고 예전에 또 그 있었더라고요. 4.19 이후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내란 특별 재판소가 네. 개설이 됐었는데 네. 네. 임시적으로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막 5.16 터지고 이러면서 네. 그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번에, 정말 제대로 네. 좀 그 지금 사실 지금 국무위원들이나 저 국힘 의원들이나 제대로 다 수사 받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죠. 그렇죠. 재명 형이 잘 해주시겠죠. 아 우리 네. 또 재명 형님께서 또 이제 네. 한번 운을 띄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깨끗한 법정에서 네. 받아야겠지요 이러면서 이렇게 연설 중에 네. 개헌에 대한 얘기도 좀 정식으로 네. 발표를 개헌안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발표하셨고 하셨고. 네. 개인적으로는 청래 형이 좀 맡아서 해줬으면 참 재밌겠네요. 인물 많아. 네. 많아요? 우리 최강욱이 저도 최경호 의원님이 네, 또. 난 그 양반을 어디다 써야 될지 생각해봐. 난 법무부 장관 시키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최강욱 법무부 장관. 좋죠. 네, 좋습니다. 난리 나는 거지. 네, 그렇죠.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자, 상고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지의 추천 상고픽. 네, 여러분의 한 주를 즐겁게 빽빽 해줄 핑미 네, 상구주의 추천 상고픽. 네. 또 제가 첫 번째네요. 네. 네. 저는 제가 추천할 이번 주 와인은요. 네, 와인 영화. 영화인가요? 네, 영화는 제가 작년에 2024년 최고의 영화로 뽑았던 영화 프렌치스푸에 나왔던 샹볼 미진이라는 와인입니다. 간략하게 프렌치스푸라는 영화에 대해서 뭐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한 20년 동안 그 요리사 도덴과 그 밑에 이제 그 외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직원이죠. 직원과 20년 동안의 어떤 같이 일하면서 생기는 어떤 뭐 사랑과 어떤 우정과 이런 것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이제 뭐 영화 제목처럼 그 영화 내내 어떤 그 프랑스 요리의 그런 어떤 미식의 향연들이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생겨요. 이 도댕이 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도댕이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유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랍에서 왕자가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요리사의 요리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도댕을 초청합니다. 만찬에 초청해요. 네. 그래서 그 도댕이 거기 갔다 와서 외진이한테 나 지금 이거 한 방 먹은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메뉴를
같이 짜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메뉴 짜면서 와인은 샹볼 뮤지니로 하는 대사가 나와요. 아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 보기 전에 샹볼 뮤지니가 와인의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온 그 대사 한마디로 제가 이 와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네. 이 와인을 한번 먹어보고자 벼르고 있었는데 어제 드디어 먹어봤습니다. 맞아. 어제 드셨더만. 네네네. 이 샹볼 뮤지니가 사실 뭐 지역 이름입니다. 그 부르고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와인 산지죠. 네. 부르고뉴 북쪽에 있는 꼬트딘이라는 그 지역의 밭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부르고뉴 아시다시피 피노누아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요. 네. 근데 이 피노누아로 유명한 지역 중에서도 상급의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지역이 샹볼 뮤진이랑 주뷰르 상베르땡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이 주뷰르 상베르땡이라는 지역이 그 한 350헥타르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샹볼 뮤진이가 거의 한 150헥타르 정도 굉장히 작아요. 반도 안 되는 지역인데 그래서 약간 두 지역의 피노누아가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사람으로 따지면 뭐 남성과 여성 이렇게 또 표현하는 데가 있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샹볼 뮤진은 그 우아한 그 색채를 갖고 있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음해 봤을 때는 2020년 빈티지를 먹어봤는데 일단 그 체리랑 그 베리 뉘앙스가 굉장히 주시하게 다가옵니다. 아, 네. 그리고 프랑스 어떤 보르도 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부르고뉴 와인보다도 타닌이 굉장히 약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부드럽습니다. 타닌이 굉장히 부드럽게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그만큼 뭐 어떤 체리나 이런 붉은 과일이 갖고 있는 산미도 굉장히 밝고 경쾌하게 느껴지고요. 그냥 제가 어제 딱 한 모금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 보셨죠? 네네. 네. 거기서 왜 굉장히 오버스럽게 맛을 표현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좀 가격이 나가는 와인을 자주 먹어보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샹볼 뮤지니 같은 경우는 제가 먹어본 와인 중에 거의 한 첫 번째, 두 번째로 비싼 와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용 어구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마치 포도밭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향이라든가 플레이버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피노누아 자체가 원래 좀 네. 이렇게 맛 자체가 입안에서 네. 화려하게 확 퍼지는 맞아요. 풍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특히나 샹볼 뮤지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한 지역이고 뭐 저도 네. 안 먹어봤는데 네네. 먹어봤나 나? 나 먹어봤을 것 같아. 네, 근데- 부르고뉴를 그렇게 썩 막 찾아서 먹는 편은 아닌데 네. 이렇게 뭐 한두 잔 정도 먹어봤을 것 같은데 부르고뉴 와인 상상이 자체가 가는 사실 맞습니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일단 등급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일단 우리 와인 사러 마트에 가면 지금 이마트에서 와인 장터 행사 중이거든요. 22일까지. 네. 가면은 프랑스 와인 한번 접근해 보시려고 하면은 딱 그 와인병에 부르고뉴라고 써 있는 와인이 있어요. 이게 가장 부르고뉴의 하등급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지오널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냥 부르고뉴 와인일 뿐입니다. 이건 당연히 물론 피노누아 와인이긴 합니다. 그런 와인도 보통 한 5만 원 이상금 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빌라주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샹볼 뮤진이라든가 빌라주 그러니까 밭 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일단 10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행사해가지고 할인 받으면 한 15만 원 중반, 10만 원 중반대에서 구매해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와인을 굉장히 즐겨하면서 이 와인 좋아하다 보면 패가망신할 수 있겠다 생각에 내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까지만 제한을 걸어놓고 와인을 마시자. 그러니까 일단 어제 제가 그 산 와인이 할인 받아서 14만 5천 원에 샀거든요. 거의 반이 날라갔죠. 네. 그러게요. 지금 인터넷에 쳐보니까 네. 그 백화점 가면 많이 있는 그 루이자도 네네. 루이자도 샹볼 뮤지니 같은 경우가 아마 네. 20만 원 초반대. 네. 뭐 그 밖에 친구들은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 붙는 샹볼 뮤제가 보통 네. 한 다 20만 원대네요, 거의. 네.
그래서 기념일이나 아니면 와인을 뭐 편의점 와인이나 마트 와인 뭐 2, 3만 원대 와인을 즐기시다가 네. 가끔은 나한테 뭔가 호사스러운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 번쯤은 뭐 드셔볼 만한 네. 와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주비르 샹베르땡은 제가 아직 먹어보진 못했지만 약간 같은 피노누아지만 좀 정반대의 네, 굉장히 강하고 탄닌도 강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네, 마셔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몇 주 동안 진행했던 영화와 와인은 네, 오늘로써 네, 아, 끝이에요? 네, 아. 입니다. 마칩니까? 네, 네. 다음 프렌치 주부터는 네. 스프는 네. 스프를 먹나요? 프렌치 스프는 이제 거기 포토페라고 하죠. 포토페라고 하는 뭐야? 그 프렌치 스프의 종류가 있어요. 그 요리가 있어요. 네. 어니언 스프 아니고? 네, 어니언 스프 말고 프렌치 어니언 스프 말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잡탕인데 프랑스식 잡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곰탕. 네, 그 해산물 넣는 거야? 고기도 들어가고 해산물도 들어가고 야채 각종 야채가 다 들어가서 잡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잡탕. 이게 이제 사실 이 영화 제목이 프렌치 스프로 정해진 게 사실 스프라는 그 음식 자체가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 도댕이라는 최고의 요리사가 어떤 이 굉장히 이 고급스럽지 못한 서민의 어떻게 보면 서민의 음식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네 이걸 프랑스 뭐 요리의 정수로 생각하면은 그런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요리 굉장히 제목이 이름이 뭐라고? 도댕. 아니. 네. 그 아까 스프 이름? 포토페. 포토페? 네, 포토페라는 포토페. 네, 프랑스 음식입니다. 실제로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저는 네. 그 부야베스라고 부야베스. 마르세유 지역에서 네네. 많이 먹는 그 해산물 네. 습이 있거든. 네네. 그거는 되게 좋아해서 그냥 해물탕 같아요. 네. 맛있어요. 와인하고 먹어도 좋고 네네. 빵하고 먹어도 좋고 네네. 식사로도 훌륭하고 네. 안에 뭐 이렇게 수제비 같은 것도 막 넣어갖고 네. 진짜 그냥 해산물 같은데 안 네. 매운 해물탕 같은 네.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프렌치 스프라 그러길래 그건가 싶었더니 또 조금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와인 바에 가서 프랑스 음식을 하는 와인 바에 가서 이 포토페라는 음식은 없길래 약간 비슷한 네, 그 토마토 베이스의 네, 그 잡탕 요리 같은 걸 시켜서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다시 군침이 돌 정도로 네,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네,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고기 시추구나. 네네네. 그렇군요. 네. 자, 목표님의 3구픽은 뭘까요? 제 3구픽은 네. 이번 주에도 별로 한 게 없는데 저희가 사실 3구 멤버들끼리 그쵸. 서울 코미디 클럽을 한번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희 그렇죠. 본때를 보여주려고. 네. 코미디가 이런 것이구나. 네. 그래서 그 서울 종로에 위치한 종로 1가죠. 우미관? 네, 우미관 우미관이라는 호텔이라는 우미관이라고. 그냥 인터넷에 서울 코미디 네이버에 치시면 서울 코미디 클럽 치시면은 종로 1가에 있는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극장이 2층에 있고 네네. 네, 1층에 또 거기서 운영하는 약간 거기도 게러지 바라고. 게러지 바? 뭐 네.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러는 것 그런 것 같더라고요. 꽤 같더라고요. 넓은 음악 공연 공간이 같은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가 있어갖고 저희가 다녀왔는데 네.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뭐 유명하신? 쇼츠나 네. 뭐 릴스 같은 데서 많이 음. 접할 수 있는 데니초와 그쵸. 또 그 불멍으로 유명하신 데니초 선생. 그 뭐지 음낭수종 에이. 음낭수종 불멍으로 유명하신 데니초 선생과 또 네. 뭐 그 밖에 유명한 분들 손정훈이었나? 손동훈 손동훈. 네. 코미디언 김동하? 그리고 김동하, 김동하. 그리고 네. 그 고양이의 신 그분 이름 뭐였더라? 이름 뭐였더라? 하빈이었나? 무슨- 송하빈. 송하빈. 맞다. 네.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 4분 정도 나오셨고 네. 그 외에 몇몇 깔깔이들은 네. 오마주. 나왔는데 네, 그쵸, 제가 오마주. 아는 사람은 오마주 코미디언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예, 재밌었습니다. 네. 좀 깔깔이들은 좀 저 친구 쉽지 처음에 않겠는데라는 나오신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그 4명은 유명하신 분이어서 네.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재밌었고 그래서 한번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또. 술 먹기 좋은 날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네. 저의 컨디션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 힘들어. 술 너무 하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한번 아이고 나들이 삼아 코미디 공연도 한번 보시고 네. 뭐 별로 안 비싸더라고. 이게 뭐 물론 앞좌석에 뭐 보틀석을 하면은 많이 비싸지는데 굳이 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보틀석에 앉으면은 일단 재물이 됩니다. 그렇죠. 소재가 되죠. 소재. 네, 소재가 돼요. 예. 네네네. 그 조롱을 당해야 되는 그 수모를 겪어야 돼서. 네. 네. 이렇게 과거면은 그 돈을 또 그 비용이 많이 비싸졌어요. 네. 작년만 그래요? 해도 네,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비싸. 그러니까 작년에 테이블석이 한 20 얼마 했는데 네. 평일에. 근데 지금 뭐 80 얼마?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네. 가격이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부담이 되신 분들은 그냥 평일이면 그냥 뒷좌석은 선착순으로 가는 뒷좌석은 22,000원 저희가 네. 22,000원으로 갔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셔도 되니까 22,000원 입장료 내고 들어가셔갖고 그 뭐 음료 같은 거 하나 드시면 됩니다. 뭐 맥주 하나 드시든지. 네네. 나 입장료 나 안 줬구나. 파인이 네가 했지. 제가 냈습니다. 그랬구나. 네네. 네네. 지금 보내줄게. 22,000원이라고요? 22,000원. 네. 다음에 보십시오. 네. 오. 지금 네. 보낼게요. 예, 그래서 그 한번 공연 한번 보시고 네. 평일 저녁도 좋고 주말에는 뭐 저녁 아닌 시간에도 하겠죠. 오후에 네네. 보신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또 데이트 삼아서 또 이렇게 그 서울 코미디 클럽 자체가 기본적으로 19금에 거의 네. 색드립의 향연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남녀가 썸 탈 때 뭔가 좀 서로 점점 빼고 있을 때 한 번 가면 또 예. 뭐 체위 뭐 좋아하세요? 뭐 이런 얘기. 그렇지. 그렇죠. 거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확 물고가 터지고 네. 경계가 좀 풀리는 네, 그치? 네, 그런 오늘 또 물고만 계기가 터지면 또 이렇게 또 본물이 확 터지듯이 딱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마음의 문을 한번 싹 연 다음에 네. 손 딱 붙잡고 네. 이렇게 슬슬 종로 3가 쪽으로 걸어가시다 보면은 왼쪽으로 고개를 딱 돌리면 낙원상가가 있고 그쪽으로 이렇게 쓱 이동하셔갖고 요즘 날씨가 좋은데 네. 거기 포장마차하고 뭐 야장간 데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면서 네네. 공연의 얘기의 뒤풀이 같은 것 좀 얘기하시면서 네. 뭐 그러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 코미디 클럽 코스로서 그 주변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모텔도 많습니다. 모텔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 피막골 그쪽 그냥 같이 엮여 있어. 그 익선동 뭐 그쪽 라인에 그냥 모텔 천지야. 되게 많아. 또 잘못하시면 또 이렇게 남자분들이 몽둥이 들고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야 조심해야지.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요 클럽 코스로서 네. 색드립과 소주 네. 그다음에 또 그다음도 뭐 SS로 한번 가시는 거 네.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요즘 좀 네.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거기 너무 더우면은 힘들어. 맞아요. 덥기 전에 빨리 맞아요. 네. 후딱 하십시오. 갔다 오십시오. 그래요. 이게 딱 그 8시에 시작했던가요? 8시 평일은 정도 시작을 해서 한 8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2시간 그러니까 정도. 네. 딱 그 만나서 저녁 먹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이거 그치. 네, 코미디 네. 클럽 딱 감상하시고 하고 또 그리고 3차는 이제 3차는 저기 또 좋은 데로. 많죠. 네. 네, MT 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파이님은요? 네, 저는 오늘 네. 또 그 디깅 아시안 팝 네.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제가 그간 계속 이제 한국 뮤지션들 위주로 계속 그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진짜 아시안 팝이니까 네. 우리 아시아에 뭐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래서 다른 나라로 또 가볼까 합니다. 네. 그 제가 오늘 소개드릴 밴드는 네. 대만 밴드예요. 대만 밴드요? 대만 밴드입니다. 사실 알만한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겁니다. 네, 선셋 롤러코스터라고. 선셋. 네, 선셋 롤러코스터라는 밴드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롤러코스터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습관이란 게 그렇죠, 무서운 네. 거, 무서운 거라던 그 네. 롤러코스터 말고. 아닙니다. 앞에 하나 붙었어요. 선셋이라고. 선셋. 네,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만이 어떻게 네. 보면 그 아시아의 그러니까 그 대만의 그러니까 뉴웨이브 음악을 이끌었던 네. 밴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선셋 롤러코스터가. 네. 오래된 밴드예요. 올해까지는 아니고 뭐 결성이 2009년이라고 뜨는데 네. 저는 아마 그때 우리나라 처음 내와놨을 때 제가 공연 한번 갔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공연을 실제로 봤었고 네. 자칭 뭐 자기는 그 가장 취지 밴드라고 취지 치지. 느끼한 밴드다. 네, 치시한 음악이, 밴드. 네, 취지 음. 취시하다 음악이. 그래서 약간 그 신스팝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약간 재즈 베이스의 밴드 음악을 하고 네. 있는 네 그런 밴드입니다. 다 덜렁이들, 네, 다 남자들이에요. 아 저게 다 남자야? 네, 네. 얼핏 보고 여자 한 두어 명 있나 보다 했는데 그렇지 다 남자구나. 않습니까? 이게 아. 여자면 큰일 나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갖고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음악은 네. 마이 진지라는 마이 진지. 네 마이 진지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네. 요거 아마 들으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술집에서 한 번쯤은.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가장 중점에서 처음에 아마 요걸로 입문하시면 무슨 뜻이죠? 좋지 마이 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이 진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찾아보질 않네.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뭐 사람 이름이겠지 뭐. 그런가? 네. 네, 아무튼 아니면 우리나라 그 우리도 저기 진지? 진지 빨다 할 때 그 진지가 아닐까요? 그럴까요? 설마. 네. 그건 아니겠죠. 네. 네, 그리고 이 밴드가 좀 특이하게 그 우리 혁오 밴드랑 네. 그 프로젝트 앨범을 최근에 발매를 했어요. 오. 바로 작년에 네. 발매를 했습니다. 트리플 A, AAA라는 네. 앨범을 발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혁오 앤 선셋 롤러코스터라고 해서 계속 지금 투어를 하고 있고 네. 올해는 펜타포트도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라인업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앨범을 트리플 A 요 앨범을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래 봐야겠네요. 네,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 한참 좀 듣고 다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마이 진지로 입문을 해서 네. 뭐 앨범 나올 때마다 좀 즐겨 듣다가 음. 최근에는 이제 그 AAA로 계속 옮겨 타가지고 네.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밴드의 음악을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네. 대만 그리고 뭐 태국 이런 네. 데가 네. 또 그 아시안 팝을 또 같이 주축으로 이끌고 이끌고 있는 있죠. 네, 네. 그런 뮤지션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선셋 롤러코스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네. 네, 아시안 팝을 조금 들으신다라고 하면 사실 거의 다 듣고 계시는 이미 뗐죠 사실 선셋 롤러코스터는. 그래서 요걸로 좀 입문하셔갖고 뭐 다른 대만 음악이나 네. 다른 태국 음악들도 네. 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네. 네, 요 선셋 롤러코스터를 약간 추천드립니다. 음악이 뭐 재즈 베이스면 약간 보사노바풍의 이런 이지 리스닝 음악이라고 보면 될까요? 보사노바를 사실은 네. 제가 들은 것 중에 요건 딱 보사노바다라고 딱 할 수 있는 음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거의 밴드 베이스인데 네. 이제 세션들이 뭔가 뭐 색소폰이 들어간다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재즈의 형식을 네. 조금 빌려온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네. 기본적으로는 신스팝의 네, 네. 밴드 음악을 베이스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도 굉장히 좋게 잘 수민.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수민 좋죠. 네. 목소리 굉장히 특이하시더라고요.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보컬이. 목소리 정말 좋더라고요. 그 사실 수민이 초반에는 네. 보컬에 이펙트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듀싱도 하니까 네네. 그 본인의 어떤 그 매력을 그런 식으로 좀 이끌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이펙트를 보이스 이펙트를 좀 많이 빼가지고 네. 오히려 좀 담백하게 나가는데 음. 그것도 굉장히 좋아서 네. 수민도 더 크게 될 뮤지션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별점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영화 해피엔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